자, 안녕하십니까. 제인수입니다. 자, 지금 4개의 EV6에 대한 리뷰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뭐, 여담을 살짝 풀자면, 굉장히 이제 뚱뚱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뚱뚱했었나 하시겠지만, 뭐, 그날 또 유난히 많이 먹고, 붓기도 했고, 지금 살이 많이 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실 때는 제 얼굴이 좀 작은 편이라서,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는데, 지금 많이 살이 쪄있고요. 나중에 다이어트 컨텐츠라도 하나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죠. 이제 뭐 다른 리뷰어 분들은 이미 많이 본인의 컨텐츠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좀 조회수가 꽤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좀 다른 유튜브 하시는 리뷰어 분들과 약간 다른 내용들을 전달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서킷까지 가서 코나 EV랑 비교도 하고, EV6의 이런저런 것들을 그냥 로드뷰도 한번 해보고 결론을 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EV6가 어떤지, 이 차가 뭐 디테일한 것들은 운전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사양이나 재원, 뭐 가격, 옵션에 대한 이런 것들은 많은 리뷰어분들이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요 며칠, 한 일주일 굉장히 핫했죠. 저도 지금 굉장히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받기가 어려워서 여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는데, 요번에 마침 기회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준비했던 차이슈 컨텐츠를 처음으로 선보여 드렸고요.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냐 마냐 이런 부분인데, 기존에 제가 이제 1세대라고 부를게요. 코나 EV,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코나 EV, 뭐 니로 EV, 뭐 쉐보레 비볼트 이런 애들이요. 그런 애들 1세대라고 칭하고, 이제 0세대를 제가 칭할게요. 0세대는 그 전 애들. 완전 초창기에 뭐 SM3, 뭐 GE 버전 뭐 이런 애들, 뭐 거의 이제 아이오닉, 초창기 아이오닉 전기차 이런 애들, 굉장히 이제 주행거리도 짧고 사실상 내연차에 비해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어떤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던 그런 애들 제가 0세대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나온 EV6 그리고 아이오닉 5, 뭐 요 어제부터 핫한 제네시스 GV60 이런 애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2세대. 2세대라 하면 뭐냐면 완전히 전기 플랫폼화 되어 가지고 이 플랫폼 안에서 다양하게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기차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1세대 때는 내연차와 혼용이었지만, 내연차 플랫폼에서 기획할 때부터 전기 배터리를 넣을 것을 설계에 염두해 두고 진행을 했던 게 이제 1세대들이죠. 그래서 요번에 뭐 서킷도 달려보고, 뭐 로드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브레이크, 특히 이제 회생제동에 대한 이슈가 한동안 있었는데, 회생제동 브레이크에 대한 실제 실험을 함으로써 시속 70km 정도에서 약 20m의 제동 거리를 보여줬다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 이렇게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타고 계신 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이 기회에 나는 EV6, 롱레인지, 어스트림 괜찮은 것 같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전기차를 이제 구매하시겠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 차는요, 전기차로 갔을 때, 제가 리뷰에서도 한 2번씩이나 언급을 했을 거예요. 정말 미래 같은 느낌이 나요. 제가 전기차를 이미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약간 미래 같은 느낌이 나.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저처럼 코나 EV라든가 이런 뭐 니로 EV라든가 이런 내연차와 혼용에 돼 있는 플랫폼의 전기차, 혹은 쉐보레 볼트, 비볼트죠. 이런 애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EV6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V6가 갖고 있는 주요한 전기차의 특징들을 이미 니로 EV나
코나 EV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엄청 새로운 걸 느끼실 수 없을 거예요. 물론 나는 차를 키워가야 돼. 우리 집에 부모님도 같이 뭐 아니면 장인 장모도 모시고 애들도 뭐 둘씩 되고 뭐 이런다. 좀 큰 차가 패밀리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나는 뭐 그렇게 큰 차까지 필요 없고 뭐 애도 하나고 이 정도로 만족이 돼. 그러면 코나 EV, 니로 EV로 충분해요. 오히려 지금 그거를 더 길게 타시고 아끼면서 돈을 좀 더 세이브해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사실 우리가 EGMP 플랫폼으로 오면서 가장 많이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V12이죠. 그런데 V12이 코나 EV와 니로 EV에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이 캠핑을 하기 위해서 코나 EV와 니로 EV를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니로 EV에는 인버터가 내장되어 있지만 코나 EV는 인버터 내장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이 인버터를 구매하긴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인버터를 구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비디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컨텐츠는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 V12이 EGMP 플랫폼, 즉 아이오닉 5나 요번에 제가 리뷰해드린 EV6에 제공이 되고 있죠. 물론 얘네들은 맥시멈 4kW, 기본적으로 3.8kW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니로 EV와 코나 EV 같은 경우는 1.8kW가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캠핑 가서 그 이상의 전력이 사실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V12도. 그리고 뭐 EGMP 특유의 그 800V 시스템으로 인한 초급속 충전. 사실 이거는 800V 시스템이어서가 아니라 분리막이랑 양극재를 통해서 충전 C레이트가 3C레이트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이제 공학적으로 또 풀어드릴 부분이 있는데 EGMP에 대해서 그때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이건 GT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5분에 100km를 갈 수 있다. 5분 충전하고. 굉장히 좋은데 이미 전기차를 운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전기차 인프라에 대해서 이미 이해가 돼 있고 본인 동선 안에서 이미 플랜을 짜가지고 다니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주택에 있는 분들은 이미 집에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더 큰 차가 필요하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지금 EV6를 굳이 탐내야 될 필요는 없다. 사실 EV6에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은 주행 때도 얘기 드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좋아요. 되게 좋은데 그 약간의 포커스가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쉽긴 했어요. 근데 뭐 없는 것보단 좋고요. 자, 이 배경에 제가 좀 깔아놨어요. 이게 이핏인데 이게 어디였더라? 어디 휴게소에서 찍은 건데 제가 오다가 아직 사용 중인 차가 한 대도 없죠. 저쪽에 이제 일반 급속 충전기에는 차가 많았는데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좋아요.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살짝 아쉬웠어요. 타이어가 아쉽다기보다 여러분 이게 그 노멀 트림하고 이 에어 트림, 그러니까 어스 트림이 제일 높은 트림이고요. 그 밑쪽 트림인데 이쪽 트림을 갔을 때 타이어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건 20인치잖아요. 휠이 폭이 2로우예요. 255mm라는 소리죠. 타이어 폭이. 근데 그 밑에는 이제 19인치에 235입니다. 이 출력이 토크가 초반에 세기 때문에 물론 제가 탔던 버전은 이륜 버전이라 229마력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4륜 듀얼 모터를 가지고 하시면은 이제 300마력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크도 훨씬 올라가죠. 시작부터 최대 토크가 나와요. 그랬을 때 19인치에 235는 좀 작아요. 다행히 이제 이 어스트림은 20인치 옵션이 있고 거기에 255 옵션이 있는데 또 거꾸로 이 출력에 이 무게에 폭은 괜찮아요. 255 폭은 괜찮은데 20인치나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 그레이드에서는요 19인치가 맞아요. 동력 성능과 이 토크 개수를 대충 생각했을 때 19인치에 255였으면 더 베스트였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머릿속에서 떠나진 않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세팅 부분. 또 여러분이 실제로 전기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예산이
6천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천이 돼야 6천이 넘지 않아야 정부 지원금하고 지자체 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6천을 오버해 버리면 이 중에 50%밖에 받지 못합니다. 어스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5,155만에 어스트림 기본을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거 다 얘기했던 거고요. 측방 접근차 뭐 이런 거 알람 같은 거 이제 그 로드 리뷰에서도 로드 트립 앤 터크 쪽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화면이 좀 작아서 제대로 제가 뭐 연출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이 잘 보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요거 다 사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뭐 음성이라든가 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다 보여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거 다 있고요. 이 아래 트리밍 에어 기본 품목 외에 이게 다 있어요. 다 있는 거는 뭐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듀얼을 가면 어스나 라이트나 에어나 다 듀얼 모터를 가면은 300만입니다. 300만원이 추가되면 출력이 올라가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롱레인지 이륜이에요. 자, 168kW, 약 229마력, 230마력이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토크가 350Nm. 그리고 여기에서 4륜으로, 즉 듀얼 모터로 가시면요. 239kW예요. 그러면 325마력이에요. 굉장하죠? 그러면은 토크도 605Nm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3000cc 중후반의 자연흡기 엔진이나 터보 엔진은 이제 3리터, 3리터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출력에 20인치는 괜찮아. 근데 이 출력에 20인치는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20인치의 두록을 가시려면 무조건 듀얼 모터를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듀얼 모터를 가고 자 드라이브 와이즈 어스 트림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컨버트 컨비니언스가 기본입니다. 프리미엄도 기본이죠. 이 내용은 여기 있어요. 이런 애들. 어스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거는 하이테크랑요. 와이드 선루프 그리고 듀얼 모터. 이 정도면은 6,000 언더로 들어간다는 거죠. 6,000에 딱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걸 넘어가면 솔직히 이걸 넘어가면 과해요. 그 정도 비용은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죠. 제네시스 라인이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GV60 그저께인가요? 어저께부터 좀 핫한데 GV60이라고 하면은 뭐 6,000 넘어가죠. 지금 뭐 요번에 6,000 언더로 나왔다 그러는데 뭐 5,000 뭐 후반이에요. 그래서 뭐 옵션 하나 넣으면 6,000 쑥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풀옵션 만드니까 한 8,000 되죠? 걔는 제네시스니까. 걔는 제네시스잖아. 얘는 기아잖아. 그죠? 자, 기아에서 EGMP 플랫폼으로 나온 EV6 롱레인지 어스트림 그 중에 2륜 모델을 여태까지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결론 2륜 모델에 돈 조금 보태서 4륜 모델 사시라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내연차에서 EV6로 전향하는 것은 오케이 굉장히 만족감을 줄 겁니다. 그런데 코나 EV나 니로 EV, 볼트 EV 등등에서 EV6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차의 크기를 키워가야 될 이유가 아닌 이상은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다. 여기에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다 거기에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차,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양질의 영상과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